선생님, 나이가 들수록 검버섯이 더 진해지고 커지는 것 같아요. 지인들 사이에서도 제가 유난히 검버섯이 많으니까 깔끔해 보이지 않고 괜히 주눅도 들고 계속 신경 쓰이는 거 있죠? 제가 비싼 시술을 받기는 부담스러운데 집에서 검버섯을 없애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오영섭입니다. 저는 올해로 73세가 되었고 지금도 매일 진료실에 앉아 피부 고민을 안고 오시는 분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수많은 검버섯, 기미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생님, 얼굴에 얼룩이 자꾸 진해져요.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죠? 그럴 때 저는 항상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검버섯과 기미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피부는 어제의 생활이 오늘의 얼굴로 남는 법이니까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얇아지고 색소는 더 쉽게 침착됩니다. 그러다 보니 똑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맑은 얼굴을 유지하고 어떤 분은 손등부터 얼굴까지 어두운 반점이 퍼져 있죠. 그 차이, 저는 아주 작고 단순한 습관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제가 피부과 원장인데도 불구하고 저의 와이프와 어머니는 피부과 시술을 받지 않고도 검버섯 없는 맑은 피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값 비싼 시술을 받지 않고도 깨끗한 피부를 만들 수 있다면 믿으실 수 있나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피부과에서는 절대 먼저 말해주지 않는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병원 시술이 아닌 집에서 실천하는 5가지 루틴, 바로 저희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수많은 환자분들과 제가 직접 검증해 온 실천법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꾸준히 하면 분명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피부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밝게 만들어 줍니다. 이야기의 시작에 앞서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진짜 생활 속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검버섯과 기미를 싹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나나 껍질 마사지. 많은 분들이 바나나는 드시지만 껍질은 그냥 버리시죠? 하지만 그 바나나 껍질 그냥 버리기엔 아까운 천연 피부 진정제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올해 96세이십니다. 놀랍게도 지금 어머니의 얼굴에는 검버섯이 거의 없습니다. 그 비결 중 하나가 바로 매일 아침 바나나 껍질로 얼굴을 마사지 하셨던 습관입니다. 바나나 껍질의 흰 속에는 비타민C와 E 그리고 루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피부 색소 침착을 완화하고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2012년 국제피부과학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와 루틴이 포함된 식물성 성분을 꾸준히 피부에 바르면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기존의 색소 침착도 점차 옅어지는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사용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바나나 알맹이는 맛있게 드시고 바나나 껍질의 안쪽 흰 부분을 사용해 주세요. 저녁 세안 후 얼굴과 손등이 검버섯 부위를 중심으로 3분간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한 후 15분 뒤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씻어냅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부드러운 자극이어야 합니다. 한번 사용한 껍질은 절대로 다시 쓰지 마시고 버리세요. 그리고 매번 새 것으로 사용하세요. 저는 이 방법을 20년 넘게 실천해 왔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피부과 의사인 제가 민간요법을 따라 한다는 게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말보다 강했습니다. 제 얼굴에 생기기 시작한 검버섯이 점점 옅어졌고 무엇보다 제 환자들도 같은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78세의 방순자님은 저에게 하소연하셨습니다. 손등의 반점 때문에 늘 장갑을 끼고 다니고 있어요. 나이가 들면 다 생긴다는데 저는 손등의 반점을 누군가에게 보이기 싫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제안드린 바나나 껍질 마사지를 2개월 실천하신 후 방순자님의 손등 반점이 눈에 띄게 연해졌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장갑 안 끼고도 버스 탈 수 있어서 좋아요. 이것저것 준비할 것도 없고 그냥 바나나 껍질로 마사지만 하면 되니까 쉽고 간단해서 꾸준하게 할 수 있네요. 맞습니다. 아마도 제가 추천하는 방법 중 가장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69세 김명자님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점점 짙어지는 검버섯 때문에 우울해져요. 곧 있으면 칠순잔치인데 이런 모습으로는 하고 싶지도 않아요. 피부 미백 크림도 써보고 고가의 화장품도 써봤지만 효과가 없네요. 걱정이 많으셨던 김명자님께 제가 권해드린 건 단 하나, 아침마다 바나나 껍질로 3분 마사지하기였습니다. 한 달 후 김명자 씨는 저를 찾아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거울 보기가 즐거워요. 그리고 주변에서 다들 얼굴이 환해졌다고 하네요. 이제는 자신 있게 밖에 나갈 수도 있고 무엇보다 칠순잔치가 기다려져요. 이런 변화는 단순히 피부만의 변화가 아닙니다. 삶의 태도, 외출하는 자신감, 거울을 보는 기분까지 바꿔놓습니다. 단 한 가지 약속만 하시면 됩니다. 하루 한 번 3분의 실천. 그것만 꾸준히 하셔도 피부는 분명 달라집니다. 두 번째, 녹두팩 피부의 자연 정화. 어릴 적 시골에서 어머니가 녹두를 곱게 갈아 얼굴에 바르시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땐 그게 그냥 어르신들의 미신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제가 피부과 전문의가 되고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고 난 후에야 알게 됐습니다. 그 민간요법엔 과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녹두는 단순한 곡물이 아닙니다. 녹두에는 사포닌, 플라보노이드, 비타민 B군, 아연 같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피부 재생과 색소 침착 개선에 효과적인 자연 원료입니다. 특히 사포닌은 피부 속 노폐물 배출을 도우며 염증을 줄여주는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2016년 한국피부과학회지에 실린 한 실험 연구에서는 녹두 추출물이 포함된 화장품을 8주간 사용한 성인 여성 24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 색소 침착이 평균 17.5% 감소했고 피부 거칠기 지수가 유의미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녹두의 사포닌 성분이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피부 장벽 강화에 관여한다는 생화학적 근거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민간요법에서 쓰이던 녹두가 단순한 전통지혜가 아닌 현대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치료 보조요법임을 보여주는 근거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올해 90을 훨씬 넘는 연세시지만 지금도 얼굴 피부가 고우십니다. 제가 대학 시절 방학 때 집에 내려갔을 때 어머니는 거울 앞에서 곱게 간 녹두팩을 얼굴에 바르고 계셨습니다. 엄마 아직도 그거 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웃으시며 그러셨어요. 이거 안 하면 내 얼굴이 금방 늙어버려. 당시에는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제 얼굴에도 반점이 생기고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았습니다. 그 꾸준함이 피부를 지키는 진짜 비결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일주일에 2번 녹두가루에 우유와 꿀을 섞어 얼굴에 팩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늘 말씀하세요. 좋은 병원 약도 많지만 나는 이게 제일 잘 맞더라. 그 말씀을 듣고 저도 꾸준히 실천하게 됐고 제 피부도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비싸고 강한 치료보다 자연을 닮은 습관이 더 오래 갑니다.
그럼 이제 녹두팩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트나 약재상에서 파는 볶지 않은 생녹두를 준비합니다. 믹서기에 곱게 갈아 고운 가루를 만든 후 냉장 보관합니다. 사용할 땐 녹두가루 2스푼에 우유 1스푼, 꿀 반 스푼을 섞어 팩을 만듭니다. 세안 후 얼굴과 손 등의 반점 부위에 바르고 15분 후 미온수로 깨끗이 씻어냅니다. 처음 사용 시에는 이틀 간격으로 테스트해 보시고 자극 여부를 확인하세요. 너무 자주 하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으니 주 2회에서 3회가 적당합니다. 가능한 자기 전, 즉 저녁 시간에 사용하시고 다음 날은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세요. 이 팩은 피부의 각질을 자연스럽게 제거하면서도 색소를 천천히 연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74세 이영자님은 얼굴과 손 등의 검버섯이 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장사하느라 햇볕을 많이 받았어요. 그땐 자외선 차단제라는 게 있는 것도 몰랐고 그냥 일만 열심히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얼굴뿐만 아니라 손등도 거칠고 반점도 많이 생겼네요. 이영자님께 제가 녹두팩을 알려드렸고 그분은 주 3회 성실하게 실천하셨습니다. 2개월 후 선생님, 주변 상인들이나 단골 손님들이 얼굴 손이 왜 이렇게 환해졌어요? 라고 계속 물어봐요. 얼굴과 손이 예뻐지니까 물건 팔 때도 자신감이 생기고 자꾸 웃게 되니 장사도 더 잘 되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68세 정인수님은 남성분인데도 얼굴에 퍼진 검버섯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병원 시술은 부담스럽고 약은 잘 안 믿는 스타일이셨죠? 제가 녹두팩을 설명드리자 처음엔 웃으셨습니다. 그런 게 효과가 있겠소. 하지만 2달 후 정인수님은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미안해서 왔소. 솔직히 처음에는 믿지 않았는데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해봤더니 진짜 효과가 있더이다. 이렇듯 녹두팩은 단순한 팩이 아닙니다. 피부에 대한 예의이며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작은 의식입니다. 바쁘셔도 귀찮더라도 일주일에 2번 여러분의 피부에게 잠시 휴식을 선물해 주세요. 3번째, 레몬 껍질. 피부의 색소를 지우는 천연 지우개. 레몬이 비타민C가 풍부하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요. 그런데 그 레몬 껍질까지 버리지 않고 잘 활용하면 피부 건강에 있어 정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제게는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여름 해외 연수를 다녀오고 돌아온 후 피부에 생긴 짙은 기미와 잡티 때문에 고민을 하던 지인이 있었습니다. 햇빛이 강한 지역에서 지낸 탓에 얼굴 양쪽 광대뼈 아래로 거뭇한 반점들이 생겨난 거죠. 병원에서 레이저 치료를 권유받았지만 비용 부담과 피부 자극 때문에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던 그 지인에게 저는 말했습니다. 우선 집에서 레몬 껍질부터 활용해 보게. 그 지인은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제가 알려준 레몬 껍질 마사지 방법을 매일 저녁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그의 얼굴은 환해졌고 잡티는 확연히 옅어졌습니다. 2019년 미국 피부과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C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티로시나아제 효소의 활성을 줄여주며 산화방지 작용으로 자외선으로 인한 색소 침착을 줄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레몬 껍질에는 과육보다 훨씬 많은 양의 비타민 C와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되어 있으며 껍질 속 리모넨 성분은 항염 작용과 색소 완화 효과를 동시에 지닌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여기에 폴리페놀 성분도 풍부해 항산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 피부 탄력 개선과 주름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2021년 스페인 마드리드 피부과학연구소의 실험에서는 레몬 껍질 추출물을 사용한 그룹이 대조군에 비해 색소 침착이 35% 줄어들고 피부 투명도는 평균 18%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여성 대상자들에서 효과가 더 두드러졌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레몬 껍질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깨끗이 세척한 유기농 레몬의 껍질을 준비합니다. 껍질의 안쪽 하얀 부분으로 검버섯 부위를
부드럽게 문질러 줍니다. 10분에서 15분 후 미온수로 씻어낸 뒤 보습제를 발라줍니다. 주의할 점은 자외선 노출 직전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타민C는 자외선에 민감하기 때문에 저녁에 사용하시고 다음 날은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세요. 작년 가을 45세의 은미화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얼굴 양쪽 볼에 퍼진 검버섯 때문에 늘 모자를 쓰고 다니던 분이셨습니다. 제가 레몬 껍질을 활용한 천연 요법을 권하자 처음에는 선생님 정말 이걸로 검버섯이 없어질까요? 한번 생긴 검버섯은 없애기 힘들다는데 이제 와서 없어질지 걱정되네요. 하며 주저하셨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3번씩 레몬 껍질 마사지를 시작하신 지 3달 뒤 얼굴의 색이 눈에 띄게 환해졌고 반점이 확연히 연해졌습니다. 그리고 은미화님은 말씀하셨죠? 솔직히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해봤는데 이렇게 검버섯이 옅어질 줄은 진짜로 몰랐어요. 이제는 화장 없이 나가도 부끄럽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81세의 장기호님이 사례도 있습니다. 장기호님은 평생 야외 일을 하셨기에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았고 이마와 관자놀이 주변에 선명한 검버섯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권유드린 레몬 껍질 마사지와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 바르기를 병행한 결과 약 2달 만에 주변 분들로부터 피부가 많이 밝아졌다라는 말을 듣게 되셨고 장기호님은 그동안 검버섯 때문에 손녀랑 다닐 때 신경이 쓰이곤 했는데 이제는 자신 있게 손녀 데리고 외출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웃으셨습니다. 레몬 껍질은 단지 얼굴에 문지르는 것 외에도 피부 건강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다양합니다. 피부 미용과 동시에 위생, 진정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몇 가지 활용법을 추가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발 뒤꿈치 각질 제거. 레몬 껍질의 산 성분은 각질을 부드럽게 녹이는 작용을 합니다. 욕조나 족욕 시 따뜻한 물에 레몬 껍질을 함께 넣고 15분 정도 담그거나 목욕 후 레몬 껍질의 안쪽 면으로 발 뒤꿈치를 문지르면 굳은 살이 부드러워집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 간호사 중 한 분은 매일 서서 일하는 탓에 발 뒤꿈치가 갈라져 늘 진통제 연고를 사용했었는데 레몬 껍질 족욕을 시작한 이후로는 각질이 부드럽게 벗겨지고 통증도 크게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 겨드랑이 및 팔꿈치 색소 침착 완화. 나이가 들면서 겨드랑이, 무릎, 팔꿈치 등의 부위에 거뭇거뭇하게 색소 침착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위들은 자극을 많이 받으면서도 세심한 관리가 어려운 곳이죠. 이럴 때 레몬 껍질의 리모넨과 구연산 성분은 자극 없이 색소를 완화해 주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샤워 후 레몬 껍질로 해당 부위를 가볍게 마사지하고 10분 후 미온수로 씻어내세요. 이후 보습제를 바르면 피부가 훨씬 부드럽고 맑아집니다. 2년 전 여름 70세 최순애 님은 반팔 옷을 입지 못하겠다며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이유는 팔꿈치가 거무스름하게 변해 보기 싫다는 것이었죠. 저는 그분께 레몬 껍질 마사지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그 후 6주 동안 매일 저녁마다 마사지 하셨고 더운 여름에도 긴팔을 입고 다닐 정도로 숨기고 싶었던 최순애님의 거뭇거뭇한 팔꿈치는 몰라보게 깔끔해지셨습니다. 단정한 반팔 차림으로 다시 한번 찾아오신 최순애님의 모습을 보니 그 어떤 미용 시술보다도 감동이었고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레몬 껍질 마사지를 추천해 드리면서 몇 가지 주의사항과 팁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민감성 피부는 먼저 팔 안쪽에 꼭 테스트해 보시고 시작하세요. 그리고 유기농 레몬 사용을 권장합니다. 보습제는 알로에 젤이나 세라마이드 크림을 함께 사용하면 자극 완화에 좋습니다. 레몬 껍질은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피부의 얼룩을 닦아내는
천연 지우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세 번째, 올리브오일 보습법. 자연이 주는 피부의 방패막. 올리브오일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미용과 치유의 용도로 사용돼 왔습니다. 특히 피부 보습과 항산화 효과가 탁월해 건조하고 얇아진 시니어 피부에 아주 적합한 천연 보습제입니다. 피부 보습과 장벽 강화. 올리브오일에는 스쿠알렌, 비타민 E, 올레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피부의 수분 증발을 막고 장벽을 튼튼히 해줍니다. 특히 샤워 후 3분 이내에 바르면 수분을 효과적으로 가두는 골든타임 보습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였던 54세 홍정자님은 겨울철만 되면 얼굴이 갈라지고 붉어지는 증상을 반복하셨습니다. 일반 보습크림으로는 효과를 못 보셨는데 세안 직후 올리브오일 2방울을 손바닥에 덜어 얼굴 전체에 부드럽게 발라보시라고 조언드렸죠. 2달 후 피부가 한층 부드러워지고 붉은기와 각질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겨울철만 되면 너무 스트레스였는데 이제 거울 볼 때마다 내가 딴 사람 같아요. 얼굴이 갈라지지 않고 너무 부드러워져서 계속 제 피부를 만지게 되네요. 라는 말씀을 듣고 저도 참 기뻤습니다. 색소 침착 완화 효과. 올리브오일의 올레산은 피부 재생을 촉진하고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비타민 E는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방지하며 이미 생긴 색소 침착을 점차 옅어지게 도와줍니다. 2020년 국제피부과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E와 올레산을 포함한 올리브오일을 4주간 꾸준히 사용한 실험군의 경우 색소 침착 영역의 면적이 평균 1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보습을 넘어서 피부 톤 개선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근거를 보여줍니다. 올리브오일은 아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페이셜 마사지 오일. 올리브오일을 미온수의 적신 타월과 함께 사용하면 각질이 부드럽게 제거되고 피부 탄력이 개선됩니다. 둘째, 입술 보호제. 겨울철 입술이 쉽게 트는 분들은 취침 전 올리브오일 한 방울을 발라주세요. 그럼 다음날 아침 부드럽고 촉촉한 입술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손등 전용 보습. 손등에 검버섯이 생기기 쉬운 고령층은 매일 밤 올리브오일을 손등에 펴 발라 수분과 탄력을 유지하면 색소 침착을 예방하고 손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넷째, 손톱 큐티클 관리. 건조해지기 쉬운 손톱 주변에 하루 한 번 올리브오일을 바르면 갈라짐을 막고 건강한 손톱 성장을 도와줍니다. 다섯째, 무릎과 팔꿈치 케어. 각질이 잘 생기는 부위에 주 2회에서 3회 정도 올리브오일을 마사지하듯 바르면 피부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6년 전 봄 68세였던 임말순님은 손등의 거뭇거뭇한 반점과 푸석한 촉감 때문에 손을 자꾸 숨기곤 하셨습니다. 비싼 화장품도 써보셨지만 큰 효과가 없어 낙심하던 중 제가 권한 것이 바로 올리브오일 손등 마사지였습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 손등에 오일을 바르고 가볍게 원을 그리며 5분간 문질러 주시는 습관을 들이신 결과 약 3개월 만에 손등이 촉촉해지고 반점이 옅어졌습니다. 임말순님은 손이 안 예쁘니까 반지를 껴도 예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맨손으로 지냈는데 손등에 올리브오일을 바르고 마사지를 해줬더니 손이 어찌나 촉촉하고 매끈해졌는지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반지를 다시 끼고 다니고 있어요. 반지를 껴도 부끄럽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셨고 그날 이후에도 매년 손 피부 사진을 보내오며 경과를 공유해주고 계십니다. 지난 겨울 41세 임지은님은 입술이 갈라져 식사할 때마다 불편함을 겪는다고 하셨습니다.
립밤도 잘 맞지 않아? 더 고민이셨는데 제가 제안 드린 건 간단했습니다. 취침 전 올리브 오일을 면봉에 묻혀 입술에 얇게 바르는 것. 한 달 뒤 진료실에서 그동안 입술이 갈라지니 자꾸 상처도 나고 그러다 보니 입술을 움직이는 게 너무 불편했는데 이제는 국밥도 크게 입 벌리고 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라며 웃으셨죠? 입술이 부드러워지니 식사도 말도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73년을 살면서 그리고 50년 넘게 피부만을 들여다본 저에게 피부는 단순한 껍데기가 아닙니다. 그건 삶의 기록이고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어느 날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름이 하나 늘고 점이 하나 짙어질 때, 아, 나도 이제 늙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게 되지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건 늙는 게 아니라 살아온 시간의 흔적일 뿐입니다. 그 흔적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다만 그 흔적을 더 따뜻하고 예쁘게 만들어가는 일은 지금 이 순간부터 얼마든지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올리브 오일, 레몬 껍질, 그리고 손끝의 부드러운 터치들, 그건 단지 피부를 위한 정보가 아닙니다. 당신을 향한 존중, 몸을 아끼는 습관, 그리고 건강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바나나 껍질로 얼굴을 쓰다듬고 손등에 올리브 오일을 바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잘 살았다. 오늘도 나를 잘 돌봤다. 그리고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충분히 소중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자신을 돌보는 그 순간부터 진짜 젊어짐은 시작됩니다. 당신의 하루가 피부처럼 환해지고 당신의 마음도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 당당하게, 더 사랑스럽게 거울 속의 자신을 마주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인생행복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작은 습관, 작은 변화, 작은 건강을 응원하는 이야기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 맑은 햇살 같은 건강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저는 73세 피부과 전문의 오영섭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이 영상을 꼭 전해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빛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